2024년 3월 학평 생명과학원 13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다음은 사람의 유전 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 대이소에이, 대비소비, 대디소디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다인자 유전이네요. 그리고 다 독립이라고 돼 있죠. 그쵸?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점색체니까. 그리고 가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다인자 유전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대립 유전자의 수가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즉 대문자의 개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데 최대 6개고요. 최소 0개니까 0부터 6개까지 표현형은 7종류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된 문제고요. 그리고 나는 대립 유전자 대이 소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이게 바로 대이와 소이는 우열 관계가 없다죠. 중간 유전이죠. 그리고 나의 유전자는 또 가의 유전자와 서로 다른 상점색체에 있다. 얘도 독립이네요. 그래서 네 종류의 유전자가 다 다른 염색체에 있다라는 거, 상염색체. 그리고 이제 P의 유전자형은 대이 소에이, 대비 소비, 대디 대디, 대이 소이고요. 일단 가는 여기까지 잘라서 생각해야 돼요. 가는 대문자 4개 가지고 있는 표현형이고요. 나는 대문자, 소문자 하나씩, 즉 잡종으로 되어 있는 표현형이죠. 대이 소이를 나타내는 표현형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P와 Q는 가의 표현형이 서로 같다. 그 말은 Q의 가에 대한 표현형도 대문자 4개인 표현형입니다. 그 얘기고요. 나는 몰라요. 그리고 이제 P와 Q 사이에서 동그라미 A가 태어날 때 동그라미 A가 유전자형 대이 대이 대비소비 대디소디 대이 대이인 사람과 가나의 표현형이 모두 같을 확률은 8분의 1입니다. 즉 이 자손이 P와 Q의 새끼인 A가 결국 대문자 4개 가지고 그리고 나의 표현형 대이 대이를 가지고 있는 표현형이 될 확률이 8분의 1입니다. 이 사람 중요한 게 아니에요. A가 태어날 때 대문자 4개 가질 확률에다가 그 다음에 대이 대이를 가질 확률을 곱한 게 8분의 1입니다. 그 얘기라는 거. 이 사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자손 A가 새끼 A가 요거인 사람과 가나의 표현형이 모두 같을 확률을 찾으라 그랬는데 결국 이 문제는 지금 이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Q의 유전자형을 찾는 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Q가 뭔지를 알아야 그래서 다시 P와 Q를 결혼시켰을 때 태어나는 새끼가 요거랑 표현형이 같을 확률을 찾는 거니까 Q의 유전자형을 찾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두 다 독립이고 그리고 가는 복대립 다인자 유전, 나는 중간 유전.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굳이 안 써도 알겠죠? 중간 유전이니까 우열 관계 없다. 이것만 표시하고 갈게요. 그리고 Q는 가의 표현형이 Q는 일단 대문자 가는 P는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Q만 정리할게요. 가는 대문자 4개 가지고 있다. 얘는 대문자 4개 가지고 있고 이제 나가 중요한데요. 나는 일단 얘가 대이 대이일 수도 있고요. 대이 소이일 수도 있고요. 마지막 소이 소이일 수도 있는데 소이 소이는 여기서 우리가 버릴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태어나는 새끼가 대이 대이를 가질 확률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0이 아니란 얘기죠. 대이 대이를 가져야 되는데 P는 대이를 줄 수 있지만 만약에 Q가 소이소이라면 Q는 소이소이를 대이를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Q는 일단 요거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럼 Q가 대이 대이냐 대이 소이냐 나가 쉽기 때문에 나부터 지금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가정을 해야죠. Q가 나에 대한 유전자형이 만약에 대이 대이라면 일단 얘가 P랑 결혼했을 때 즉 대이 소이랑 결혼했을 때
이때 자손 동그라미 A가 대이, 대이도 태어날 수 있고 대이, 소이도 태어날 수 있는데 그쵸? P가 대이 주고 Q도 대이 주면 되니까 대이, 대이. Q가 대이 주고 P가 소이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이, 소이. 당연히 확률은 1대1이죠. 그쵸? Q는 무조건 대이 줄 수밖에 없고 P가 대이 주느냐 소이 주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개가 태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대1이고 그러면 이때 결국 대2, 대1을 가지게 될 확률은 대2, 대1을 가지게 될 확률은 당연히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Q가 대2, 대2라면 그 다음에 이제 Q가 나에 대한 유전자형이 대2, 소이라면 요거라면 그러면 이때는 P 대이 소이와 Q 대이 소이 그러면 이거는 많이 해봐서 알죠. 이때 태어나는 새끼 A는 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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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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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질 수 있는데 확률 1대 2대 1이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굳이 안 해봐도 되죠. 이때 역시 태어난 A 새끼 A가 대이 대이 1 확률은 이제 총 4마리 중에 1마리이기 때문에 4분의 1이네요. 자, 이러고 중요한 게 이제 Q가 가에 대한 유전자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나는 찾았어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일단 이 둘 중에 하나인데 가는 확률적으로 나중에 나가 요거라면 가는 4분의 1이 돼야지 8분의 1이라는 확률이 되죠. 만약에 Q가 나의 유전자형이 요거라면 4분의 1의 확률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새끼가 대이, 대이일 확률이 그러면 가로 태어날 확률은 2분의 1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 간을 곱해주면 8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미 P의 가에 대한 유전자형은 정해져 있어요. 그쵸? 대이, 소에이, 대비, 소비, 그 다음에 대디, 대디. 근데 Q가 P와 가에 대한 표현형과 같기 때문에 Q도 일단 대문자는 4개 가지고 있어야 돼요. 4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4개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딱 2개예요. 어차피 유전자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아요. 개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2개는 잡종이고 하나가 순종인 경우 여기서 잡종은 당연히 대문자, 소문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순종은 대문자만 2개 가지고 있어야 되죠. 소문자 2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대문자 총 2개밖에 안 되니까. 얘도 일단은 4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건 처음에 우리가 찾아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Q가 P는 그대로 대이, 소에이, 대비, 소비, 대리, 소디 가지고 있는데 Q는 이제 다순종인 경우 예를 들면 대이, 대이, 대비, 대비 그 다음에 마지막은 소디, 소디 이렇게 그래도 대문자 4개는 되죠. 그래서 요 2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선생님 그런데 여기에서 얘가 다 대문자고 얘들이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있으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류가 중요하지 않아요. 개수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걸 해도 상관은 없어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써놓은 것 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죠. 얘가 소이고 얘가 대디여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제 이 각각의 경우에 Q가 가에 대해서 가지는 유전자가 이건지만 찾아주면 이제 되는 문제거든요. 자, 또 확률 문제죠. 많이들 해봐서 이제 알겠지만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Q가 첫 번째 이거일 경우, 두 번째 이거일 경우 우리가 볼 거예요. 첫 번째 요거일 경우 일단 P는 정해진 거예요. P 위쪽에 P가 만드는 생식세포 그 다음에 왼쪽에 Q가 만드는 생식세포를 확률로 쓸 거예요. 대문자의 개수만 이제 찾으면 되는데 P는 지금 대문자 하나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나머지는 소문자 주면 되니까. 그래서 대문자 하나 줄 경우의 확률 요렇게 총 2 곱하기 2 곱하기 2 중에 8 중에 요렇게 2개 나오죠. 그래서 확률이 하나 줄 확률이 4분의 1이라는 거. 그 다음에 2개 줄 수 있는 경우는 어차피 얘는 무조건 하나는 가야 되니까 2개 줄 수 있는 경우는 뭐 요렇게 주든지 그쵸? 아니면 요렇게 주든지 그래서 총 4가지니까 8개 중에 4개면 2분의 1이네요. 그래서 대문자 2개를 줄 확률은 2분의 1.
이렇게 찾으면 되고요. 마지막 3개를 줄 수 있는 경우, 3개를 줄 수 있는 경우는 뭐 요렇게든 요렇게든 역시 두 가지죠. 그럼 8개 중에 두 가지니까 얘도 4분의 1이네요. 여기가 최대죠. 뭐 4개는 줄 수 없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Q도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줄 수 있는 경우의 확률 4분의 1, 두 개를 줄 수 있는 경우 2분의 1, 마지막 3개를 줄 수 있는 경우 4분의 1. 됐나요? 자, 여기에서 어차피 태어나는 A는 얘랑 표현형이 같아야 된다. 얘도 결국은 대문자 몇 개 가져야 된다? 4개 가져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일단 P가 하나를 주면 Q는 3개 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와 요거의 곱 16분의 1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P가 2개를 주면 Q는 2개를 줘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의 곱. 그래서 4분의 1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P가 3개 주면 Q는 하나 줘야 되죠. 요거 2개 곱하면 또 16분의 1이고요. 자, 이 경우는 다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다 더해줘야 되죠. 그럼 더해주면 16분의 2, 16분의 4, 16분의 2, 8분의 3이네요. 그쵸? 8분의 3. 자, 만약에 Q가 유전자형이, 가에 대한 유전자형이 요거라면 그때 태어나는 새끼 A가 대문자 4개를 가질 확률은 요겁니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에 대한 유전자형이 요거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태어나는 새끼가 가질 확률 요거랑 요거의 곱이나 요거랑 요거의 곱이 8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절대로 나올 수가 없죠. 즉 요거와 요거의 곱도 안 되고 요거와 요거의 곱도 안 된다. 그 말은 결국 Q는 이런 유전자형이 아닙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틀렸다 그 얘기예요. 틀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Q가 요 유전자형일 수밖에 없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전자의 종류는 상관없다 그랬어요. 다 순종이면 되고 대문자 4개, 소문자 2개만 가지고 있는 어떤 유전자형을 가지고 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이게 이제 얼마가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했던 방법으로 똑같아요. 자, 위쪽에 P, 왼쪽에 Q 정리할게요. P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죠.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선생님이 보기 편하게 지금 다시 쓰는 거니까요. 위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와서 쓰면 돼요. 이제 Q는 이거는 딱 정해져 있죠. 무조건 여기서 대문자, 여기서 대문자, 여기서 소문자니까 무조건 대문자 2개밖에 못 주죠. 이게 100%예요. 확률 1이죠. 그러면 이때 태어나는 새끼 A가 대문자를 4개 가질 확률은 결국 얘와 얘가 만나면 되죠. 그러니까 1과 2분의 1의 곱이니까 바로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얘가 2분의 1이라는 거는 결국 4분의 1과 곱해야 8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결국 나에 대한 유전자형은 대이소입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Q가 가지는 유전자형은 일단 요와 같이 다 순종인 상태로 결합해 있고 대문자는 4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에 대한 유전자형은 대이소이가 됩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소이, 대비, 대드여도 상관은 없어요. 얘가 뭐 소비, 어쨌든 예. 계속 얘기하니까 이제 지겨울 것 같아서. 자, 어쨌든 요와 같이 유전자형이 돼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태어나는 새끼 A가 유전자형이 요거, 즉 대문자 3개를 가지고 대이소이를 가질 확률을 구하라 그 얘기예요. 이 사람과 같다 그 말은, 표현형이 이 사람과 같다 그 말은 태어나는 새끼 A가 이제 대문자 3개 가지고 가에 대한 표현형은 나에 대한 거는 대이소이를 가질 확률을 찾으세요 그 얘기죠. 그러면 대문자 3개 가질 확률 여기서 찾으면 되죠. 여기서 어차피 이미 찾아놨기 때문에. 자, 대문자 3개를 가질 확률, 일단 Q는 무조건 2개밖에 못 주죠. 그러면 P가 1개 주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2개 곱하면 4분의 1의 확률이네요. 일단 얘는 4분의 1의 확률이고요.
그 다음에 대의 소위가 태어날 확률은 여기 있죠? 총 4명 중에서 2명이니까 그쵸? 2분의 1이네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의 정답은 8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